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외국인이 양매수,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선물에서는 약간 매도가 나왔지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도였어요.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새벽 6시에 발표를 해가지고 시간 외에서 현재 8에서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선물도 현재 거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은 옆나라 일본이 지금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넘겼습니다. 급등이 나왔고요. 요게 아시다시피 버블 붕괴. 일본의 뭐 땅을 이제 팔면 미국을 뭐 다 산다, 뭐 맨하탄을 넘겨 산다, 뭐 이럴 정도의 그 버블이 나왔던 89년도, 90년도 초입니다. 요때를 이제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계속해서 우하향했던 일본 증시가 최근에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뭐 혹자들은 일본의 사정과 우리나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주식시장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지만 이렇게 정부에 나서 가지고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정책은 나온 적이 없어요. 맨날 빠지면 부양책 정도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을 단기간에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종합지수를 올리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알고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관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대만의 각권 지수인데요. 역시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TSMC가 올라가지고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외부 증시들이 뭐 일단은 중국은 빼자고요. 중국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빼고 중국, 홍콩은 빼고 아시안의 그 일본, 대만 이렇게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월봉인데요. 이렇게 과거에 3,300 그때 이제 워낙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으로 올라갔다가 그 후유증,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빠져가지고 그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자리가 그럼 어떤 자리냐? 제 생각에는 여기 3천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뭐 계속해서 빠질 만한 이유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도 실제로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3천을 넘어서 여기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기준으로 3천이 넘어가서 3,300을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어떤 게 올라갈 거냐?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거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맨날 소형주들만 해서 급등락 하는 것들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강남이든 어떻게 좀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틀리거든요. 여기다가 100억 못 넣잖아요. 그죠? 여기다가는 100억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 10억, 100억 넣을 수 있는 이런 대형주가 올라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머니들이 와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소형주만 따따팔다 해가지고는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옆나라 일본, 대만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대만과 일본 증시가 벌써 고점,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3,000을 넘어서 여기 3,300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대형주 중에서 뭘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현대자동차 주봉입니다.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조금 쉬고 있죠. 현대차를 제 생각에는 1순위로 말씀, 1순위.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왜 현대차가 1순위인지 오늘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6년 전에 그 지배구조 개편을 해가지고 현대모비스, 모비스를 최상위에 놓고 그 밑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많은 정부 기아라든가 많은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의선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를 모비스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가져가면 가장 쉽게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단에 있는 모비스를 무조건 많이 가져가야 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글로비스 키워가지고 현대 위아 키워가지고 합병만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간다. 했는데 이거 모비스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를 모비스로부터 연료 전지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현대차가 만들겠다라는 얘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소에 관련된 거를 현대차가 푸시를 할 건데 요거를 모비스가 가져가지 않고 이 수익을 다 현대차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구조조정의 개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으로 모비스, 현대, 기아, 모비스로 되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나온 레포트를 보면 새로운 승계 대안으로 현물 출자는 아시죠? 주식이나 현금을 자본금으로 넣어서 이제 출자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이 좀 낮아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2.6%, 요거를 이제 모비스로 이제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 현대차의 주가를 최대한 올려놓고 모비스를 이렇게 출자를 해주면 많은 모비스 주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대차 주가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의 또 저 PBR 관련해서 구조조정 이런 것까지 겹쳤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앞으로 고점을 뚫고 좀 올라가는 그런 대형주 중에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현대차 그룹에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전지 이 부분을 현대차가 다 가져갔고요.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비스, 현대차, 글로비스, 기아, 현대차. 요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빼고요. 어떤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게 현대차 지분 2.6%, 기아 1.67%, 글로비스 20%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모비스하고 이렇게 합병시켜버리면 간단했는데 요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차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모비스의 수단 출자, 현물 출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주식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기차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양쪽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은 IPO인데 옛날에 현재 엔지니어링을 이제 IPO 하다가 좌절돼 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했냐면 현대차 인도법인, 현대차 인도법인을 현대 인도 증시에 IPO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33조에서 약 40조까지 추정된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현대차의 현재 시가총액이 51조예요. 기아차가 48조인데 인도 증시에 상장이 되면 약 30조에서 40조의 시가총액이 추가로 증가되기 때문에 현기차의 상당히 또 현대차의 상당히 이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상장에 올해 안에 상장을 할 건데 성공하면 현대차의 기업 가치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너의 현물 출자 작업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어려웠겠지만 결국에는 예, 인도 법인의 인도 증시에 상장되고 현기차, 특히 현대차의 시총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현대차 인도법인은 연내 상장을 채비하고 있고 CT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HSBC로 선정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다가 인도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 사례가 되고 합니다. 현대차는 인도에 향후 5년, 10년간 5조 원을 투자해서 증설하겠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도 증시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차에 크게 플러스 대자 써가지고 크게 플러스 된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도 3,300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중에서 현대차가 가장 또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1조 5천억이 넘는 자금을 매수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기관들도 약 5,700억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현기차는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참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에 기아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 엄청나게 맨날 20만 주씩 신청하고 있는데 나는 안 사겠지만 꾸준하게 18만 주 이렇게 많은 수량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기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한다. 이러신 분들은 현대차를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해 두시면 좀 연말 때쯤에 왜냐하면 연내에 상장이 되거든요. 인도법인이 언제든지 2월 달에 이제 IPO 진행했으니까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뭐 하반기 10월 11월 달 아니면 늦어도 12월 달 안으로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장 기대감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기차를 꾸준히 매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나쁘지 않겠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꼭 현대차를 주목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구조 때문에도 현대차 주가를 그룹 차원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해요. 현대차가 지금 PBR이 0.73배 아직도 1이 안 되면서 이래저래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형주는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주봉입니다. 하이닉스 주봉 고점을 또 오늘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당히 요즘에 엄청난 그 반도체, HBM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가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 SK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요즘 엔비디아 뭐 난리 났잖아요. 인텔, AMD.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탄력적인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약 1조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좀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대형주들 더 가겠죠. 그래서 타픽은 현대자동차 밖에 이제 그 정의선과 관련된 뭐 글로비스라든가 기아라든가 기아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타픽은 현대차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저거 뭐 10억, 20억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방법이 야 이거 뭐 언제 저거 해가지고 먹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여유 자금 있고 금액을 뭐 10억 20억씩 굴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현대차 사가지고 1년에 10% 20%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조그만 주식들 3, 40% 먹는 것보다 10억 20억 넣어가지고 한 1년에 10%든 20%든 운 좋으면 3, 40% 먹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나는 뭐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형주를 못 사겠다. 소형주 사면 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현대차 사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지난번 시간에 그 방산주 얘기할 때 수은법 통과되면은 방산주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인제 수은법이 통과가 됐죠? 29일 날 최종 판결이 될 건데, 아무튼 뭐 수은법이 10조 정도 늘리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K방산 최근에 뭐 전차라든가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이 뭐 유럽, 폴란드 이런 쪽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은법이 통과돼서 국회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29일 본회의에 걸쳐서 처리될 전망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2차적으로 또 이제 받아놓을 게 있거든요. 뭐 중자는 뭐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이번에 폴란드 정부하고 맺은 게 17조고요. 앞으로도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또 한도를 늘릴 것 같은데, 방산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 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조금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로템, 요거를 오늘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이 최근에 여기서 약간 뭉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아침부터 떠서 시작했는데, 제가 요거 수은법 보고 잠깐 다른 종목 매매하느냐고 요거 못 샀는데, 현대로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오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 500억, 기관도 500억, 엄청난 자금의 현대 로템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수은법 통과되면은 방산주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로템이 상당히 그동안 못 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이쪽으로 정이 됐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또 눌리면 또 가고 눌리면 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차 전지 섹터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뭔가 큰 변화를 좀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산산리튬 좀 올랐다가 오늘은 또 보합권 살짝 마이너스 전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과거 같으면은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좀 빨리빨리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양극재 업체보다는 주변주들이 전해질이라든가 폴리막, 뭐 알루미늄, 또 장비 업체 이런 쪽으로 좀 돈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예, 다소 좀 지루한 시간이 좀 벗어나 야 되는데, 아무튼 뭐 여기 보시면은 양극재 그 수출이 좀 늘어났다. 2월 달에 2달 만에 48% 정도 늘어났다라는 그런 재료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역시 뭐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들도 감원을 하고 알보말도 감원하고 그런 모습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되면서, 왜냐하면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를 넘어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싼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싸고 여러 가지 싼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포트를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26일에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밸류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우리도 일본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 당분간 코스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가치주 방을 한번 고려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치주 방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같이 참여해 보거나, 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없으면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뭐 늦게 매매하고 늦게 매수하고 늦게 매도해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뭐 이렇게 단기 매매도 드리잖아요. 오늘도 매도팩토, 어제 오늘 매도팩토 정리했죠. 이렇게 해드리고는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이 못 먹어요. 사실 매도팩토 여기도 전량 수익 실현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거 사놓고 좀 먹을 때 좀 많이 먹고
그런 종목들도 팔아 가지고 또 중장기 종목 나오면 또 사 가지고 갖고 있다가 또 먹고, 그런 거 한 두어 번만 하면 자기 계좌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계좌가 확 이렇게 좀 작은 게 커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500, 2,000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한 두어 번만 매매하면 그렇게 커질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주식시장이 재밌어요. 정말 말씀드리지만 재밌습니다. 돈을 벌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죠? 먹었다 깨졌다 먹었다 깨졌다 해 가지고는 돈은 사실 그렇게 돈을 벌기는 힘들고, 좀 중기적으로 좀 저점에 있는 거 사 갖고 최소 20에서 30% 정도 딱 먹었고 수익 실현하고, 또 중기 수익률 나오면 매수해 가지고 20% 30% 먹으면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분이 순식간에 2,000, 3,000 금방 됩니다. 요렇게 인제 예를 들어서 3 년에서 5년 하잖아요. 2,000만 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5 년을 이런 식으로 먹었다 생각하시면 최소 한 5억 원 돼요. 5년 하시면.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요걸 안 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 봤고 과거에도 이런 걸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 평생 동안 남들 돈 벌어주는 게 제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의 멘탈과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우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주식에서 못 먹어요. 성격을 죽여야 돼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벌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정답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리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처음에 의심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누구나 하도 당해가지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고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필승 투자 추천 종목을 가공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한 달, 두 달,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한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에서 돈 좀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다 그래 갖고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뿐만 아니라 조금 갖고 있으면 돈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편입해 갖고 계좌가 팍팍 불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근거 있는 매매로 주식 투자해서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디 그냥 테마주 매매해 가지고 단타 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아니 거기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죠. 뭐 평생 운영해 본 게 아니라 자기 매매만 해 왔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좀 단기간에 좀 먹는데 구조적으로 돈은 벌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에 중독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거 화면이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이라는 소통방이고요. 그리고 멤버십으로만 운영합니다. 무료방 아니에요. 무료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아닙니다. 다 사칭 사기 세력들이니까 무료방 아닙니다. 함께 하실 분은 위에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금리 인하는 올해 3번 이상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가치 정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형주도 올라갑니다. 이런 장세에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보가 와가지고 보면 카카오톡이라든가 텔레그램 무료방이라든가 필승 투자연구소 제휴해서 무슨 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짓입니다. 이게 사칭 사기 세력 직접 운영하는 방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금액을 받고 있지 않아요. 금액을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사칭이 당하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한 달에 9만 원밖에 안 해요. 9만 원. 3개월 하시면 최대한 3개월까지만 되는데 21만 원, 월 7만 원까지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할인해 드려요.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됩니다. 하층 세력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네, 이렇게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제가 어떤 종목도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하고 같이 가치주들이 제가 이쪽을 되게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연락처 010-265-8694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주시면 문자 갈 겁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언론이 말씀을 드리고, 관련 내용도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장중에 급등락이 나왔죠.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잘못된 잘못된 처음에 자전인을 실패한 줄 알았더니 잘못된 재료 때문에 나왔는데, 수급을 보니까 자전이 잘못된 게 맞네요. 보니까 여기 그 일반 기타 법인에서 시장가 매도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가져간 거예요. 잘못 갖고 있던 이게 잘못된 줄 알고 기타 법인에서 그냥 시장가로 때려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다시 올라서 시간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를 제가 좀 샀는데 갑자기 또 급락 나오더라고요, 같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레고캠바이오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좋아요. 그런 종목도. 알테오젠도 물론 좋은 회사고, 그래서 둘 중에 뭐 살까다가 레고캠바이오를 샀는데, 아무튼 레고캠바이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리온에서 이제 지분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술력도 좋아서 얼마 전에 기술 수출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1,000억이 넘어가는 정말 큰 계약을 했는데,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반영이 된다라면 올라갈 거는 것들이 좋고요. 가스공사 아직도 반 정리하고 반 갖고 있죠. 이것은 26일 날 어떻게 될지 좀 보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뭐 가스공사 자사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자사주 소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한 단계 크게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 바로 가스공사입니다. 그냥 수익주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 절반만 수익 실현하고 절반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소통방에서 다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1대1 자문이 되지 않습니다. 1대1 자문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해드리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미리미리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은 신청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사상 최고치, 대만도 최고치, 우리나라가 못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3,000이 넘어가고 3,300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주도할 수 있는 대형주에 갖고만 계셔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